집안에 걱정거리라고는 없었는데 어쩌다 네 형이 불임인지 애미가 죄인이다. 잘 될 거예요. 그래, 너라도 있어 정자를 제공하면 된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도 네 형 너 보기 부끄럽고 불편할 거다. 형 위한다고 생색내거나 일부러 말하면 안 된다. 서로 모른 척해. 예. 현인수 씨, 예. 따라오세요. 다 됐습니다. 인공수정 성공했대도 착상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한두 번 만에 되는 경우보단 여러 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편히 가지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영상 잘 보여줘야지. 계산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저요? 저 아닌데요? 확인해 볼게요. 어서 좀 와보세요. 아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줌마. 이수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보세요. 이게 나왔잖아요. 아니, 이게 왜 거기? 은지야, 기왕 걸렸는데 우리 그냥 결혼할까? 안 그래도 비서실에서 오실 거란 연락 받았습니다. 김현수 과장입니다. 아니 저 오늘은 그냥 들른 거예요.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저기 아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이지. 아버지 회사거든. 명일 백화점이? 음. 형님, 다녀오겠습니다. 축하한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사드릴 분들이 계시답니다. 저희 집 장남입니다. 장차 이 김 회장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든든한 아드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 장남 믿고 제가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공부 욕심도 어찌나 많은지 저하고는 다릅니다. 역시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세가 됐습니다. 아까 기분 나빴지? 어? 좋은 날 기분이 왜 나빠? 오늘은 자기가 주인공인데 부모님이 아주버님이 인사시키느라 바쁘셨잖아. 은지야, 결혼은 인연이라며. 나 너 만난 후부터 너한테 뭐든 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 아버지 밑에서 일 시작하면 많이 달라질 거야. 너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고마워.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지난번 얘기한 것에서 보강은 됐다만 글쎄다. 저 자세히 보시면 불경기인데도 할인점 매출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가 마케팅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인터넷 유통 비전 있다 그러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네 형 외국에서 돌아오면 그때 추진해. 예. 둘째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이 욕심과 의욕만으로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릇이 얼마나 큰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할인점만 하면 안 돼? 할인점도 힘든데 하나를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열심히 노력해야 아버님이 날 믿으시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난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 뭐. 이게 다 우진이하고 당신 좋자고 하는 일이야. 성공한 사업가 아빠보다는요 같이 많이 놀아준 아빠가 좋다면은요. 난 못 들었어요. 저기 근데 아니야. 왜? 뭔데? 형님네 미국서 공부 끝났다며. 그럼 귀국하시면 회사로 들어오시려나? 그래야겠지? 명일 유통, 명일 택배는 당신이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들어가셔? 아버지 밑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겠지 뭐. 나도 그랬잖아. 부잣집 아들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장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 보니까 몇 배나 더 힘들다. 어서 오세요 형님. 어서 오세요. 비행기 타느라고 힘드셨죠? 아유 이제 학자티가 물씬 풍기는데요. 고생은 네가 한 것 같다. 많이 여유였어. 뭘요? 아유 우리 예경이 이제 많이 컸네. 이젠 숙녀가 다 됐어요. 네?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들어가자. 네. 예. 피곤하시죠 형님? 맛있게 드세요. 큰애 미국서 들어왔다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피아노 석사 하던 거 마저 맞춰. 연주해두고 활동해야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며느리 노릇 해야죠. 할 사람 천진데 왜 네가 해? 난 내 며느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하고 싶다. 오, 당신 그러다가 대한민국 대표 시어머니로 신문 나? 아이고 얘 생선 식었잖니? 데워와라. 네. 역시 장남이 제일인가 봐. 아버님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처음 봐. 어머님도 형님은 사랑스러워 죽겠나 봐. 아이고 우리한테도 잘해주시잖아. 뭐 당신한테는 맨날 마땅찮은 점만 얘기하시고 나랑은 눈도 안 마주치시고 우리 우진이 생일 땐 선물도 안 사주셨다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야.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자꾸 비교하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솔직히 당신도 느끼면서 괜히 말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아유 이리 좀 봐봐. 손 넣어야지.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어야 돼. 몇 번. 응? 얼굴이 지지하기도 이게 뭐야. 다 닦고 놀아야지. 응? 됐어 이제. 저도 딸 하나 키웠으면 좋겠어요 형님. 하나 더 나. 아휴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죠. 어머나 예경이 쌍감하네요. 우리 우진이도 쌍감한데.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우진 아빠도 쌍감아예요. 세상에. 그러고 보면 서로 닮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잠자는 버릇도 비슷해요. 글쎄 예경이가요. 예경아, 발레 슈즈 새 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네. 자 우진이.
어쩜 저렇게 식성까지 똑같대요? 완전히 판박이에요. 당신 왜 그래? 왜 쓸데없이 자꾸 닮았네 어쩌네 그래? 조카인데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아, 그러니까 굳이 왜 그걸 짚고 넘어가냐고. 당신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시비야. 형님네랑 같이 살게 됐으면 더 조심해. 괜히 흠 잡히지 말란 말이야. 당신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자, 다녀왔습니다. 저러는 거 정말 나 이제 못 듣겠어. 들어줄 수가 없다고. 참을 수가 없어. 형님네 지금 싸워요? 우진이 좀 봐주세요. 자꾸 닮았다 그러는 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내가 왜 그런 눈치를 봐야 돼? 미안해. 재수 씨한테 주의를 줄게. 뭐라고 말할 건데? 난 불임이요. 예경인 동생 정자로 인공수정했어. 그래서 닮은 게 당연한데 자존심 상하니까 모른 척하시오 그럴 거야? 대체 어떻게 했길래 큰애가 저렇게 화가 났어? 응? 죄송합니다. 네 형 아이 문제로 평생 마음고생한 사람이야. 너희가 그 마음을 알겠어? 특히 너 이런 얘기 경거망덕 나서지 마라.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살아. 어머니 저는 큰애 힘들게 하면 너 이 집에서 못 산다. 알아들어? 당신 그래서 그렇게 예민했구나. 닮았다 그러니까 화내고. 목소리 낮춰. 당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를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예경이가 당신 핏줄이네. 그래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경이 평생 동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쓸 데가 없어. 당신 하나도 이상하지 않나 보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정자를 제공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도 말은 했었어야 되잖아. 말했으면 잘했다 그럴 거야? 그래, 난 물론 싫다고 그랬겠지. 싫어. 그럼 내가 싫었는지 당신은 왜 세랬어? 형제 달랑 둘이야. 나 아니면 누가 해? 남도 있고 정자운행도 많아. 그럼 형수님이 얼굴도 보지 못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았어야 속이 시원해? 예경이가 우리 식구들하고 전혀 다른 얼굴로 커야 속이 좋겠냐고. 예경이 걱정은 안 해. 부모님 말씀대로 모른 척 넘어가. 지난 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이 일로 부모님 눈밖에 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알겠어? 저기 예경이 친구들 올 시간 다 됐는데요. 여기 잡채 줄 테니까 간 좀 봐주세요. 예, 평창동입니다. 예? 회장님이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저 회장님이 발작으로 쓰러지셨답니다. 아버님이요? 선생님은 괜찮다고. 뇌에 피가 안 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난 거란다. 뭐 일시적인 거라시면 나아지겠지만은 혈압이 높으니 조심하셔야지. 이러단 뇌졸중까지도 갈 수 있다는구나. 괜히 애들 걱정하게 하고 있어. 별거 아니다. 걱정들 말고 인체리만 남고 다 들어가.
당신아. 가시. 가자. 신문에 났어. 세상에, 큰 사장님이 대표이사 침? 작은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물 먹었네. 무섭네. 둘째 아들이 죽도록 일해놨는데 장남한테 다 주네. 아가 원래 이런 집은 장남이 중요하지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세요? 저녁 때 다 됐는데. 예, 사모님. 아니 준비 안 하고 왜? 응 엄마 왜요? 신문? 신문에 뭐가 났길래? 명일교통 왕자의 난 장남이 대표이사 취임. 인철이는 그동안 인수가 기획서 올려놓은 것부터 검토해봐. 시작만 하면 될 것들이 한두 개 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는 그동안 하던 일 전부 손 떼라. 그 택배 인력 충원하는 거나 좀 들여다보고 네 형이 말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형이 자리 잡고 나면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당신도 몰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둘째는 아들도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한 게 어딘데 어쩜 이럴 수가 있대.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남들이 수근거려. 소처럼 일하다가 완전히 바보 됐다고. 가만히 좀 있어봐. 이 둘째 이게 무슨 짓이야? 식구들 걱정하게. 내 들어가 보마. 어머니 지금 막 잠들었어요. 인서오라고 해라. 예. 젊은 놈이 감기 정도는 툭 털고 일어나야지. 앉아. 다 나고 나면 네가 움직여야 될 일이 있다. 네 형한테 아들이 있어야겠어. 지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 신나서 일할 거 아니냐. 더 늦기 전에 그 인공 수정하는데 한 번 더 도움을 줘야겠다. 뭘 하셔? 미안하다고 하시지? 어? 왜 그래? 표정이 또 무슨 말 들었길래? 형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형님네는 아기도 못 낳는데. 삼아, 그럼 당신 보고 또 정자를 제공하라고?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당신하고 나 예경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다퉜는데 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당신 뭐라 그랬어? 못한다고 했지? 아무 말도 못했어. 여보, 당신 정신 좀 차려. 아니, 당신이 왜 그걸 해줘야 돼? 우리가 힘들면서까지 왜 그 집에 아들 낳게 해줘야 되냐고. 그거 말도 안 돼. 게다가 당신은 다 뺏기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마당에 더더욱 그러면 안 돼. 가만, 생각 좀 하자고. 그래, 알았어. 안 건드릴게. 천천히 잘 생각해봐. 이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 자,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십니까? 아버지, 저 명예 유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형은 회사 사정도 잘 모르질 않습니까? 형수님 집안 대학 이사장 한다고 유학 가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쪽 공부만 했지 유통은 공부도 안 했고요. 전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백화점, 택배, 할인점 바닥부터 기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거면 2배, 3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셨기 때문에 형네 자식 만드는 문제도 다 따랐고요. 왜 형입니까? 예, 아버지! 그게 네 마음이냐? 네가 나보다 낫다 이 얘기지? 형님, 네가 날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닙니다. 형님은 공부가 좋다셨고 사업엔 뜻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간 게 정말 공부가 좋아서 갔겠냐? 내 딸이 잘하는 거 너한테 보여주기 싫었다. 그래서 갔어. 넌 날 아주 병신으로 알지? 자식 하나 만들지 못해 동생한테 빌빌대는 놈. 형 따위는 갖지 않고 무시되지? 그러니까 회사도 네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닙니다, 형님.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 아버지를 봐서 불쌍한 놈한테 적선이라도 했으니 회사라도 줘야 한다. 이거 아니냐? 오해입니다. 전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뭘 했는데? 지 능력도 모르는 놈이 제일 한심하지. 한 번만 봐도 다 알겠더라. 할인점이나 택배 확장 사업은 전부 아버지가 하셨어. 기획이고 마케팅이고 넌 아무것도 없이 왔다 갔다만 했어. 사업을 발로 하는 거니? 머리가 안 되니까 발을 쓴 거지. 예! 자식이 건방지게. 이 자식아. 이 정말. 와. 자식이.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아프다고 엄살까지 떨더니 못난 놈. 널 보고 왜 그릇이 작다고 하는지 스스로를 봐. 형을 이기려고 해? 하늘에 해가 둘이더냐? 너 하던 일 완전히 손 떼. 그리고
저 외국 나가서 공부나 더 해.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명령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닌데 당신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잖아. 근데 왜 당신만 쫓겨나? 너무한 거 아니야? 둘째도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님이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렇지 않아 여보.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고 화나면 무서운 것도 보여야 돼.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당신은 늘 그렇게 되는 거야. 여보, 난 당신 편이야. 당신 일하는 거 내가 쭉 지켜봐왔잖아. 그 마음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 피곤해. 쉬고 싶다. 그래 알았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형님 내가 왜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하겠어. 그 아이가 장차 회사를 물려받으면 당신은 영원히 죽어 지내라는 거야. 그런 거 왜 당신이 해줘야 돼? 아버님께서는 저렇게 형님을 챙기시는데 당신까지 왜 또 형님을 도와줘야 되냐고. 버텨야 돼. 아버님께서는 명령만 내리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정은 내가 해. 예경이 일은 지난 일이라 그렇다 치고 이제는 내가 허락 안 해. 당신 명심해. 그 집에 정자 제공하면 당신 얼굴 안 봐. 테스트 결과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자 채취를 하는데요. 술, 담배는 안 됩니다. 다음 주 정자 채취하기 전까지 성관계도 금하시고요. 적당한 운동으로 몸 컨디션을 좋게 유지시키면 더 좋습니다. 다른 걸로 입히세요. 하계회라지만 어려운 분들도 오실 텐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사모님. 아빠도 와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시잖아. 예경이 알지? 우진아! 왜 이래?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얼굴이 조심했었어야지. 아유 정말. 우진이 엄마 말 지금부터 잘 들어? 응? 우진이는 이 현씨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야.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놀아. 어? 또 이따가 아빠가 다시 놀아주신다니까 기분 좋지? 네. 우리 우진이는 이 다음에 크면 많이 바빠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알콩달콩 재미나게 놀자. 응? 아이고 이쁜 우리 아들. 어휴 우리 이쁜 아들. 전화? 어머. 아빠가 전화를 두고 갔나 보다. 어? 아이. 여보세요? 현인수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여보세요? 아, 전화를 하시고 왜 끊으세요? 아, 저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 뭔데 말하기가 곤란해요? 실례지만 거기 어딘가요?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착상까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인공수정은 성공이라고 전화래. 도대체 왜 그랬어? 할 수 없었어.
아버지 명령이야. 명령 싫다고는 왜 말 못해? 여긴 군대가 아니고 당신 아버지잖아. 안 싫은데 왜 싫다고 해? 어떻게 안 싫어? 당신 죽으라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고 아들 낳으라고 몸까지 바쳐. 당신 그렇게 별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럼 형이 아들이 없어 고민하는데 보고만 있니? 우린 식구야. 식구. 부모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식구로 대했는데? 식구는 형님네까지야. 우린 늘 찬밥신세였다고. 이 다음엔 잘해주실 거야. 잘해주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해줬어. 당신한텐 칭찬 한마디 안 했고 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겸상 한번 못 해보고 파출부처럼 늘 네 옆에 서 있었어. 겸상 따위가 뭐가 문제야? 당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은 평생 동안 형님한테 눌려서 죽어 지낼 거야. 그리고 우리 오진이는 걔는 뭐야? 걔도 아들이고 손자인데 걔는 왜 늘 찬밥 신세야? 우리 식구가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어? 그럼 어쩌라고? 나도 돌겠는데 어쩌란 말이야? 자기가 똑바로 말하면 되잖아. 아버지,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시금방진 것. 천한 것들은 늘 분란을 일으킨다고 했지. 너 따위가 뭐길래 집안일에 끼어드냐?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아버님,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나 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네, 회사 일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집안일은 제발 빠지라고 하지 마세요. 예경이 이 사람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예경이를 보는 저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또 하라고 하세요. 그 아이가 장차 커서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우리 우진이는 걔를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합니까? 아버님, 제발 저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전 이 사람 아는데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너 나가라. 너 따위 천한 것하고는 말 섞기도 싫다. 뭐해? 당장 내보내라는데. 아버님, 아버님, 어서. 어머님. 나와.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렇게 주제를 몰라? 주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나선 거야. 왜? 그런데도 당신 어떻게 아버님 편만 들 수가 있어? 어른한테 대들고 어디서 큰 소리야? 돈만 많으면 어른이야? 자식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게 어른이냐고. 난 그걸 모르는 당신이 더 한심해. 아버지한테 대든 사람들 없어. 가서 빌어. 내가 왜? 아버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제대로 굴러가니까. 정신 차려 당신. 지금 당신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누가 나 생각해달래? 그럼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데 나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당신이 겁나서 못하면 가만히 있어. 당신은 용기가 없지만 난 용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 처음 봤을 때 대먹지 못했다 그랬지? 네가 하는 꼴을 보니 역시 아버지가 맞네. 당신 내 남편 맞아? 그런 말을 하고도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나 당신 아내고 우진이 엄마야. 그래, 보지 말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너야. 나도 돌겠는데 일생에 보탬이 안 되는 게 너라고. 나가. 차라리 나가. 여보 잠깐만.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고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으니 아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독하다니.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건데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아휴, 젊은 것이 얼굴이 이렇게 상해서 눈 딱 감고 숙이고 들어가라. 너 하나 없어져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사람들이야. 복잡한 일은 현서방한테 다 맡기고 나 죽었네 하고 살아. 예, 조심해. 아니, 아유, 핏기도 하나 없이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너 어디 몸이 안 좋으니? 엄마, 저 좀 쉴게요. 왜 그래? 통 먹지도 못하고. 너 혹시 아이 쓰는 거 아니니? 봐주는 아줌마들이 있으니 우진이 마음 쓸 거 없다. 천하에 베어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있는 집안은 고르고 골라 선바 결혼하지 누가 너처럼 결혼한다든. 대문 밖에 무릎 꿇고 앉아 빌어도 드릴까 말까야. 대충 드릴 생각 없으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아니, 결과 나왔니? 어? 임신했다대? 어떻게 됐어? 아니, 실망할 거 없다. 또 하면 돼. 그래, 하다 보면 될 거다. 포기하지만 마. 저 사람 나이도 있고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자신할 수 없답니다. 아니야, 그러다가도 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인철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응? 애미가 죄인이라 너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왜 만나기가 싫어? 만나야 뭐라도 할 거 아니니? 삼신 할머니가 너희들 잘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철없이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이러다 정말 갈라선다. 뱃속의 애기를 생각해야지. 현서방 만나 풀어라. 응? 엄마가 전화해줄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나자고만 해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어? 당신 만나면 막 퍼부어주고 싶었는데. 여보, 당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별별 생각 다 했어.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우리 결혼했을 때 우리 너무너무 사랑했었잖아. 그치? 사랑 타령 들어줄 만큼 나 한가하지 않아. 당신이란 여잔 내가 지금 얼마나 돌아버리겠는 줄 반의 반도 모르지.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당신 마음 잘 알아. 하지만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알 거야. 이런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니? 손이 발되게 빌겠다거나 찍소리하지 않고 살겠다거나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기 가졌어. 저기 이참에 우리 복잡한 거 다 넘기자. 우리들이 오손도손 잘 살려고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야. 그 집에서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자고. 어? 어쩌자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분가해서 새롭게 시작해보지 뭐. 임신한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분가하면 우리가 시작할 거라도 있어? 당신 능력 있는데 어디 가서 뭘 한들 못 살겠어. 작은 거라도 우리 걸 가꾸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만들자. 하다못해 군고구마 장사를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팔 거고 어떤 사업을 해도 승승장구할 거야. 난 당신 믿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정확하게 봤네. 없는 집에서 자란 여잔 진짜 다르다. 나 지금 사면초가야. 가진 거 다 잃고 아버지 손가락 끝에 내 목숨이 달렸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군고구마 장수? 아이까지 더 생겨 어깨 무거운 마당에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야? 여보. 분가, 독립. 그래 말은 좋지. 네가 기반이 돼준다면 그렇게 하지. 근데 넌 뭐냐? 형수처럼 대학 이사장을 시켜줄 친정이 있든가 돈이라도 대주던가. 근데 넌 뭐냐고. 나 잘난 맛에 결혼한 거 뼈저리게 후회해. 나 잘났다고 연애 결혼한 거 철없어. 군고구마 장수. 나 참, 이 여자야. 정신 차려. 여보. 여보. 선배. 어때요? 괜찮아요? 빈혈 때문에 걱정했는데 약 먹으면 괜찮은 정도야. 그런데 산모 영양 상태가 별로다. 무슨 일 있어? 부부싸움? 야야, 기운 내. 너 기운 차리라고 내가 말해준다. 아들이더라? 자식 복도 많아. 너희 부모님들 안 그래도 아들 하는데 집안에 경사 났다. 네 처 데리고 들어와. 현씨 자손을 그런데 둬도 되겠니? 이쯤 됐으면 저도 정신 차렸겠지. 들어보던 네가 좀 제대로 가르쳐. 넌 그동안 애비한테 섭섭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애비는 네 형제나 회사를 다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야. 네가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형이 잘해야 회사가 쓰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널 모른 척할 사람이냐? 그동안 네가 한 것도 있으니 그 명일 택배로 독립해. 그 전에 네 형이 평생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줘야겠다. 너희는 젊고 건강해. 앞으로도 애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근데 네 형은 그게 안 돼. 안녕하셨어요? 이 작은 사모님 모셔오라는 회장님 분부십니다.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은재야. 시부모님이 널 부르셨다잖니. 다시 입고 준비하자. 응? 엄마 짐 쌀게.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자네 왔나? 아이고, 엄마 짐 쌀게.
아무 소리 말고 무조건 빌어.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니, 그동안은 제가 너무 고생 많았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애썼다. 들어가 쉬어라. 작은 사모님 고생 많으셨죠? 잘 들어오셨어요. 안 계신 동안 어찌나 불안하든지. 이제 집안이 좋은 일만 남았네요. 회장 사모님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실만해요. 큰 사모님도 임신하셨지, 작은 사모님도 임신하셨지. 손주를 둘씩이나 보게 생기셨잖아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식구 생기면 일하는 사람 더 뽑으실라나? 왜? 당신이 답을 줄까 해서. 남들은 재벌집 며느리라고 하면 부럽다고 하지. 6년 동안 산 집인데도 하나도 내 집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내 남편까지도 낯설게 느껴지고 아무런 의욕이 없네. 얼마나 더 힘들까 난 두렵기만 한데 내가 왜 이 집에 있는 걸까? 형님, 당신 닮은 아이 낳을 거고 난 우진이 동생 낳을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도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임산부한텐 술 해로워요. 생쇼를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라. 동선 내가 부러워? 장남이라 회사 물려받고 부잣집 딸이라 좋아 보여? 난 말이야 동서 맨날 생각했다. 동서랑 저 여자랑 내가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형님, 이거나 잘난 척 그만해. 난 평생 단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살아본 적 없어. 근데 이게 뭐야? 미치겠어. 돌아버리겠다고. 동서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한 척을 해? 그것도 1년씩이나. 현씨 집안 대를 잇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냐고.
여보, 왜? 여보,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어? 뭘? 이 아이, 우리 아이, 우진이 동생 맞지? 알지? 근데 형님 말씀이 뭐야? 내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형님한테 준다 그랬어? 우린 젊어. 우리한테는 우진이도 있고 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런데? 허락은 한대? 애 없는 집에 양자로도 보낼 수 있어. 내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 그래, 내가 조금만 참고 양보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복잡하고 힘든데도 그렇게 꾹꾹 참았는데 너만 잘하면 앞으로 더 잘해주실 거야.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당신하고 연애했을 때, 그저 평범한 남자로 날 사랑해 주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했었어. 근데 지금 당신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 여보, 나 형한테 우리 애 못 줘. 나 그렇게 못해, 여보. 당신한테 언니가 있다고 생각해봐. 언니가 애가 없어 불행하다면 자매간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욕심 때문이야. 당신만 욕심 버리면 우린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애를 낳자마자 그 집에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남편께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자식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 입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형님네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우리 친형님네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크나큰 문제는 부인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아이 엄마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식을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임신 기간이라 예민해서 그런 겁니다. 천천히 얘기하면 다 알아들 겁니다. 미쳤어? 애 낳기 전에 이혼할 거니까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이혼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잘만 살던 사람이. 누가 잘 살아?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살았는지 다시 말해줘야 되겠어? 잠깐만요, 좀 진정하시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형님 댁에서는 왜 공식 기관을 통한 입양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집 식구들은요, 자기 핏줄이 아니면 하느님도 아마 멸시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입양을 하겠습니까? 형님의 아들은 집안의 장손인데 그럼 전혀 모르는 애를 입양시켜서 회사를 물려줍니까? 참,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 혈통주의 참 심각합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건 불임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유독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정자를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족이 안 되면 사촌이라도 자기 혈통의 사람으로 이 인공수정을 하려고 그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식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아니고 혈통을 잇는 대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아들이 국내 입양이 안 되고 해외를 수출하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도 아이를 형님 호적에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난 싫다고 했잖아. 아이를 형님네 호적에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입양입니다. 입양은 친부모 두 분께서 동의를 하셔야 가능한데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은 안 됩니다. 단지 입양이 두려워서 이혼을 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 식구들은요, 법이건 양심이건 다 내팽개치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더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없어지는 꿈을요.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네? 만약에요 남편께서 입양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요? 각서를 써도 전 못합니다. 이 집은 다 시부모님 뜻대로 하니까요.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 절대 이혼 못합니다. 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 저렇게까지 불안해하시니까 출산하시기 전까지 분가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분가를 하시고 나서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걸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시켜주시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분가하시고 나서 화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께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전에요. 아마 심장병 걸릴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자식으로서 존경하고 따른 것뿐입니다. 말은 참 좋네 정말. 제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유는요. 단지 애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절 내쫓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가 남편으로 믿고 삽니까? 부모님 앞에선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좀 미루시는 건 어떻겠어요? 생활 능력도 없이 위자료도 싫다, 무조건 양육권만 달라. 너무 대책 없이 이혼하자고 덤비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제 심정은 그냥 이혼만 하고 싶으니까요. 출산을 하시고 나서 이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셔야죠. 직업도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뵙기에도 부인께서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미루십시오. 위자료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죠. 부인께서 이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입양이다 뭐다 보다도 남편 나약함에 크게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께서는 어떻게 변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없으세요. 이혼은 원치 않으면서도. 부인을 보내지 않으시려면은 남편께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할 때 그 패기와 용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사업가로서 성공한 성취감이 가족의 빈자리를 메꿔주지 않습니다. 부인의 출산 시기를 고려해서 조정 일자를 3개월 후로 미루겠습니다. 부디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257화 내 인생의 걸림돌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위기에 놓인 김중호, 이선영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51.4%, 이혼 찬성이 48.6%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4인당 화장품에서 컴퓨터, 비겐 의료기에서 디지털 카메라,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담터에서 드럼 세탁기를 드립니다.